안녕하세요. 파산남 197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인 택시와 카카오 블루 택시의 택시 시스템 그리고 수익과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에서 25개월간 법인 택시를 근무했던 경력과 그리고 현재 근무하시는 지인 기사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 방송을 만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법인 택시는 산학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산학금 제도란 기사분께서 한 달 동안 일정 금액의 수입을 올려서 회사에 입금하여 급여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산학금은 어떻게 되느냐? 각 회사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기사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경력자이냐 아니면 초보자이냐에 따라서도 산학금 금액이 달리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는 신입의 입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입이 법인 택시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새 차는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구 차량을 배정받을 것이고 구 차량도 키로수가 몇만 킬로 뛴 차량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 또한 제가 근무할 당시 저는 38만 킬로짜리 차를 배정받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차량의 시스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차량에 두 분의 기사가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 차량을 가지고 한 분의 기사가 하루차로 자가용처럼 운행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가지 방식이 생기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사분들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에 차가 1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은 8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 차량에 두 분씩 승차를 하시면 40대만 운행이 되고 60대는 차고지에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 택시 대표는 한 차량에 한 명씩 태워서 80대를 운행을 하고 20대를 세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루차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제가 볼 때는 국토부는 정부기관에서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주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입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차량에 두 분이 근무하시는 방식 그리고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야간이 산학금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주간만 근무하는 거에 선택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간 근무의 산학금은 약 15만 원. 회사별 다르지만 15만 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근무 수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니 25일 근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매출 15만 원에 25일 근무를 하면 375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거를 회사에 입금하고 급여를 약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내가 매출을 산학금은 15만 원이지만 20만 원, 5만 원씩 초과를 해서 2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시죠. 월급은 140만 원입니다. 초과금 5만 원씩 25일을 하면 초과금이 125만 원이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65만 원이 되겠죠. 더 많은 금액의 매출을 올리면 초과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자, 거꾸로 반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금 15만 원 25일 동안 해서 375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금액이 모자른 만큼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140만 원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과금도 없겠죠. 요 점이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법인 택시는 카카오 블루 택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콜이 일반 택시로 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 입장에서도 멀리 가는 장거리 콜 위주로만 골라서 잡고 기본 요금 가는 콜은 안 잡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카카오 블루 택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에서 자기네 브랜드 택시로 콜을 몰아주니 일반 택시들은 지금 콜이 현저히 준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콜이 적게 되니 수입이 적겠죠. 카카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저녁 때도 손님도 없고 낮에도 다녀도 손님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년층,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중장년층이시면 그래도 법인 택시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카카오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장년층 분이 이걸 선택하셔라 그러냐면 차량에 하루에 12시간을 앉아서 운행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 택시는 내가 힘들고 점심시간을 편하게 밥을 먹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차를 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 열심히 해야겠죠. 왜? 산학금도 채워야 되고 더 초과 수당을 해야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편안하다는 거예요. 운항이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을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의 목적지면은 저기를 내 콜을 잡으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년층 분들은 되도록이면 일반 법인 택시를 먼저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블루 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블루 택시는 산학금 없는 월급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월급제는 맞는 것 같으나 그만큼의 일은 빡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용을 들어가죠. 카카오 블루 택시는 법인 택시는 12시간인데 카카오는 약 회사별로 다르지만 9시간에 10시간을 막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자, 아까 똑같이 경우수 주간 10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10시간 동안 카카오는 콜이 뜨게 되면은 무조건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10시간 중에 1시간은 내가 휴게 시간이라고 쉬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빼면 9시간은 카카오가 내리는 콜에 대해서 무조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거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작해서 인천에서 부천을 갔다가 부천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서울 갔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콜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약 10시간을.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흔히들 말하듯이 돈 벌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콜을 잠깐 멈추고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일정 금액, 약 20만 원의 금액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다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쉬어서는 결코 그 금액을 맞출 수도 없고 카카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돼서는 평가도 잘 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나는 무조건 아침에 나와서 출근을 하면 무조건 9시간은 쉼 없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월급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법인 택시, 초보인 분들이 법인 택시를 선택을 하셔라 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콜이 뜹니다. 그런데 이 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미 지나쳤던 뒷방향에 있는 데서 콜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전방에 유턴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목적지가 지금 뒤로 가야 되는데 손님을 모시러 뒤로 가야 되는데 콜이 뒤에서 떴으면 어떻게 하면 유턴을 하라고 카카오 내비에서 나오지만 앞에는 유턴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1km든 2km든 가서 돌려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신호위반이든 불법 유턴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초보분들이 많이 겪는 내용들이에요. 마음이 급해지죠. 콜은 아까 말씀드린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데 손님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콜이 뒤에 있다고 해서 콜이 안 뜨고 앞에 거만 뜨지 않거든요. 뒤에 거 떴는데 유턴 표시가 없다? 빨리 가서 유턴을 해서 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차를 돌리든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년층 분들은 되도록이면 법인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하지만 10시간, 9시간 동안 끊임없이 빡세게 운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근무 환경은 말씀드렸고 수입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카카오 블루는 회사별 다르지만 통상 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회사에 25일 동안 입금을 하면 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고정급여가 250만 원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회사별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0만 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카카오 블루 택시 기사분들은 초과 수당이 없느냐? 있습니다. 500만 원이 기준점이지만 만약에 하루에 금액을 더 올려서 총 매출액이 600이 되면 100만 원이라는 초과 금액이 생기죠. 거기에 회사와 기사분이 6대4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사분이 6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아요. 아까 월급 2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그러면 31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 월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의 매출은 무난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법인 택시에 있는 모든 콜을 몰아서 카카오 쪽에 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콜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지금 많이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하루에 20만 원 매출 올리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수입도 더 늘어나겠죠.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에서 10시간이든 9시간이든 끊임없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블루택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인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초보인 입장에서 난 법인 택시는 싫다. 안정적인 월급제인 나는 블루택시를 하고 싶다. 이것이 내 선택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 택시 입장에서는 전체가 카카오 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대 중에 만약에 30대면은 우선적으로 경력이 높고 부사고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보인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주지를 않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국에 만약에 인천이든 서울이든 택시 회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택시 기사분이 유독 없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아보십시오. 많이 알아봐서 나는 초보이지만 나는 카카오 블루 택시를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일반 택시를 조금 몇 달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와 다르게 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 중에 법인 택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택시회사 취업하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필수고 2가지는 일단 입사하신 다음에 수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받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4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카카오 블루택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 카카오 연수원에 가셔서 1박 2일 동안 안전교육, 그 다음에 친절 이런 교육을 1박 2일 동안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떠셨나요?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좀 두서없이 좀 된 부분이 있다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말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지막 3탄으로 택시에서 중요한 내용 제가 3탄으로 택시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